안녕하세요. 강남 디자인치과 사색이 일기 사색쌤 우상엽 원장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누구나 겪어가야 하는 치아 마모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. 치아 마모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일단 그 잇몸이 없어지면서 뿌리가 노출돼서 뿌리 부분이 패이는 치경부 마모증이 가장 흔하게 우리한테 있는 그런 증상인데요. 그거 말고도 치아의 씹는 면, 교환면이라고 그러는데 이 교환면이 점점 갈아서 윗니와 아랫니가 마주쳐서 갈리게 되고 그게 좀 심하신 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들이 점점 짧아지고 치아가 갖고 있는 고유의 그 형태가 없어지면서 그냥 주사위 판처럼 맨질맨질하게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. 제가 이제 치과의사 면허를 딴 지가 이제 3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런 30년 동안 많은 환자를 보면서 제가 봤지만 뭐 딱히 어떻게 해드릴 만한 방법이 없어서 그냥 지나친 분들이 여태까지 꽤 많거든요. 치아가 많이 닳아져 있는 환자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. 사실은 충치도 아니고 이게 뭐 당장 무슨 치료 안 한다 그래서 뭐 1년 내지 뭐 몇 개월 만에 파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치료를 권하기도 그렇고 좀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치아가 그렇게 닳아지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 오셨을 때 좀 닳아있지만 앞으로 지금 상태에서 더 많이 짧아지는데 몇 년이 걸릴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미리 이거 점점 짧아지니까 뭐 2년 뒤에는 반으로 줄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어떤 치료법을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고 사실 2년 뒤에 반으로 짧아진다고 만약에 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태까지 어떤 치료법을 적당한 치료법을 제안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저희 치과계의 현실이었습니다. 치아 마모증은 제 임상 경험으로 보니까 치아가 이렇게 깊게 물리시는 분 있잖아요. 우리가 딥바이시라고 얘기하는데요. 보통 이렇게 어금니를 앙 물었을 때 윗니가 아랫니를 절반 이상 이렇게 덮게 돼서 아랫니가 거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우리가 딥바이시라고 그러거든요. 깊게 물린다. 그런 분들의 경우에 대부분 이를 좀 앙 무는 습관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. 잘 때 꽉 무는 습관 당연히 있고요.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은 뭐 어떤 집중을 한다든가 일을 할 때도 뭔가 집중을 하면 어금니를 꽉 물면서 일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꽉 무는 것도 모자라서 한두 번 옆으로 가는 그런 습관이 잘 때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갈이라고 그러거든요. 브럭시즘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를 갈 때 그 힘이 사실 우리가 밥 먹을 때 힘보다 훨씬 세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소리도 나는 거고 그런데 생각보다 본인이 이를 간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훨씬 많아요.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한 60%에서 70% 분들은 자기가 이를 갈고 있는데 이를 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이가 분명히 갈려 있어서 짧아져 있고 그래서 이를 많이 가시나 봐요 물어보면 저 이 안 가는데요?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를 가는 걸 어떤 소리를 듣고 아는 게 아니고 윗니 아랫니의 관계를 보면은 윗니 송곳니 부위부터 작은 어금니 쪽이 그 끝쪽이 많이 갈려 있거든요. 그 갈린 패턴만 봐도 의사들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를 좀 꽉 물고 주무시거나 이를 가는 게 문제가 있으십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요. 그 중에 대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의 퍼센티지에서 이가 갈려서 짧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빨리 진행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치아라는 거는 제가 항상 몇 번 얘기했는데 전체가 다 범랑질이라는 아주 단단한 구조로 둘러싸여 있거든요. 뭐 씹는 면, 앞면, 뒷면 다 범랑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범랑이라는 거는 굉장히 단단해요. 그래서 윗니 아랫니가 닿아서 갈리더라도 사실 이 범랑이 다 벗겨져서 없어지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뭐 20년, 30년 지나서 어쨌든 범랑이 다 벗겨져서 없어졌다. 그래서 그 다음 층인 상아질층이 노출이 되면 그때부터는 상아질은 되게 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가 닳아지는 속도가 아주 빨리 진행되게 돼요.
그러니까 한 범랑이 있을 때 한 1mm 정도 치아가 낮아지는데 한 20년 걸렸다 하면 범랑이 다 벗겨주고 나서는 1mm 낮아지는데 뭐 한 2, 3년이면 1mm가 더 낮아질 수도 있는 정도로 에나멜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갈고 꽉 무시는 상황과 에나멜이 벗겨진 상황에서는 많이 달라요. 그래서 이미 에나멜이 많이 벗겨져서 씹는 면이 이렇게 보시면 씹는 면에 노란색으로 움푹움푹 파인 게 보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건 에나멜이 벗겨지신 거예요. 씹는 면이 교환면인데요. 이 씹는 면이 이렇게 노란색 점으로 이렇게 좀 보인다.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상아질이 노출된 거거든요. 그런 분들은 앞으로 10년 뒤에 나의 치아의 모습, 20년 뒤에 나의 치아의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마땅한 치료법이 없다가 제 나름대로 고안한 치료법이 있는데요. 이 치료법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그 데이터가 충분히 있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런 치료들이 이런 컨셉이 나온 시기가 치과계에서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정도의 통계라든가 이런 거는 있진 않은데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봤을 때는 그래도 잘 버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얻은 거는 뭐에서 얻었냐면 제가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는 앞니 미용 치료 세라믹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라믹을 앞면에다가 얇은 판을 붙이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게 에나멜을 거의 이제 남긴 상태에서 붙이기 시작하고 보니까 이 접착력이 생각보다 저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접착력보다 훨씬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붙여놓으면 이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뜯고 다시 하고 싶어도 뜯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그냥 갈아내서 다시 만들어드리고 그러거든요. 예전 라미네이트는 뜯으려면 그냥 일직선으로 쭉 홈을 판 다음에 십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탁 꺾으면 그냥 떨어져 나갔거든요. 그런데 지금 요즘에 저희가 하는 세라멜이란 거는 그 붙인 거를 떼어낼 방법이 없어서 그냥 갈아서 떼어내드리고 있는데요. 거기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런 강한 접착력이면 그냥 씹는 면 위에다가도 붙여놓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. 그러니까 치아가 점점 닳아서 없어지는 거는 굉장히 두렵고 뭔가 개선하고 싶지만 사실은 어찌할 방법이 없잖아요. 그렇다고 뭐 좀 닳아는 있지만 충치도 없고 그런 치아인데 그거를 위해서 이를 많이 갈아서 크라운을 씌우는 거는 사실은 의사도 권하기가 어렵고 환자들도 엄두 내기 어려운 그런 치료법이라서 그냥 알면서도 그냥 잘 때 끼는 보호장치라든가 이런 거를 껴서 좀 덜 갈리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그냥 지내게 됐는데요. 지금은 그냥 그 본치아 위에다가 그 세라믹과 합성수지가 섞여 있는 그런 재질이 있거든요. 그거는 이제 좀 반발성이 좀 떨어지고 약간의 탄성이 있어서 어금니를 우리가 세게 먹었을 때 깨지지 않는 그런 재료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씹는 면 위에다가만 붙이게 되는데요. 그렇게 되면은 본치아 거의 갈아내는 것도 없이 갈려져 있는 면에 뭔가가 다시 이렇게 붙는 거니까 쉽게 생각하면 치아 면 위에 그냥 타일을 붙인다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. 타일을 붙이면 당연히 이제 마모되어 있는 면은 덮여지게 되고 높이도 원래 예를 들어 치아 길이가 1cm였다 그런데 마모가 돼서 한 0.7cm 7mm 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3mm짜리 타일을 붙이면 다시 1cm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런 원리로 요거를 쭉 붙여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치료는 대신 단점이 뭐냐면 많이 달아있는 거 한두 개만 붙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여기에 뭔가를 붙이게 되면 그 부위만 높아지잖아요. 그러면 다른 데가 다 뜨기 때문에 이 치료는 하려면 전체를 다 붙여야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. 그렇지만 습관에 의해서 마모가 되신 분들은 대부분 한두 치아만 마모가 돼 있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. 대부분은 전체 치아에서 다 마모 패턴이 보이거든요. 앞니도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 길이면 거의 반으로 짧아져 있어요. 비슷한 한자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요렇게 보이시나요? 요렇게 그 아랫니가 굉장히 좀 짧아져 있죠. 아랫니가 굉장히 짧아져 있는데 요 사진은 제가 따로 또 사진을 찍어서 우리 참고로 올려드리라 그럴게요. 그런데 이렇게 짧아져 있는데 어금니들도 보면 굉장히 낮아져 있죠. 맨 뒤 어금니는 길이가 한 3mm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쪽 면도 길이가 굉장히
굉장히 짧아져 있죠. 예, 예. 그래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젊을 때부터 절대 이 길이는 아니셨을 거고 살면서 이제 마모가 돼서 짧아진 거예요. 그리고 앞니도 깨지기 시작하고 점점 짧아지면서 아랫니도 이런 식으로 이 라인이 이쁘지 않죠. 그렇지만 이분은 충치는 없는 분이에요. 충치는 없고 그냥 이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. 저희 병원 환자분인데 30대 후반밖에 안 되셨어요. 그런데 어떤 습관적인 그리고 교합의 어떤 상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가 짧아져 있는 건데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생각한 그 컨셉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분은 제가 치료를 어떻게 했냐면 어금니 쪽에 타일 붙이듯이 치아 모양을 만들어서 다 하나씩 붙였습니다. 이렇게 붙여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두 파트로 나눴는데 지금 어금니 쪽이 이만큼 길어진 거예요. 타일을 붙인 상태거든요. 앞니 쪽은 아직 그대로예요. 치료를 안 했어요. 이렇게 해서 보면 이만큼이 뜨는 거죠. 그러니까 어금니 쪽은 지금 이게 치료 전이고요. 어금니 쪽만 붙인 건데 그렇다고 어금니를 이렇게 두꺼운 판을 붙인 건 아니거든요. 그런데 이 교합은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뒤쪽에서 1mm만 높아져도 앞쪽은 한 2, 3mm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. 그거는 이제 의사의 어떤 노하우긴 하지만 적절한 높이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렇게 높이를 맞춰서 앞니에 공간이 생겼죠. 아래쪽은 앞판을 붙이면서 좀 길게 만드는 방법으로 보통은 하게 되고요. 그래서 윗니 아랫니를 다 완성을 한 모양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금니 높이만큼 윗니도 길어졌고 아랫니도 길어졌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높이를 찾은 건데요. 이 정도 높이를 하게 되면 사실은 어금니에서 한 1, 2mm 길어졌는데 앞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얼굴이 길어지는 효과가 생각보다 대단해요.